1988년에 리처드 거버 박사가 파동의학이라는 책을 냈을 때 사실 좀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렸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거의 4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현대 과학이 그 아이디어들을 놀라운 속도로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비롭게만 들렸던 개념들을 21세기 생물학과 물리학의 언어로 한번 번역해보려고 합니다. 그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시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몸은 뭘까요? 아주 정교하게 조립된 분자기계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정보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에너지 시스템일까요? 이게 그냥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사실 여기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병을 보고 치료하는 방식이 정말 180도 달라집니다. 부품을 고치는 의학에서 정보를 교정하는 의학으로 그 거대한 관점의 전환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갈 여정은 이렇게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던 개념들이 어떻게 측정 가능한 과학으로 변신하는지 그 흥미진진한 과정을 하나씩 따라다 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역시 관점을 바꾸는 거죠. 우리 몸을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정보 시스템으로 바라본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세상이 보일까요?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아주 익숙한 관점이죠. 몸을 기계로 보는 거예요. 어디가 고장나면 약을 쓰거나 수술로 그 부품을 고치는 거죠. 아주 직관적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요. 몸은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는 역동적인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건 부품 고장이 아니라 정보의 왜곡이라고 보는 거죠. 바로 이 생각의 전환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모든 놀라운 과학적 발견에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번역을 시작해보죠.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솔직히 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리는 개념, 바로 에테르체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거버 박사의 주장은 이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몸이 만들어지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일종의 에너지 설계도가 먼저 존재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병이 생기는 것조차 몸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 설계도에 먼저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게 그냥 신비주의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죠? 과연 그럴까요?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놀라운 번역이 일어납니다. 거버가 에테르체라고 불렀던 그 개념을 현대 생물학은 생체 전기장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전기 신호들의 패턴, 즉 전기장의 분포가 우리 몸의 형태를 결정하는 진짜 설계도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진 거죠. 막연한 비유가 측정 가능한 과학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거가 있어요. 바로 터프츠 대학의 마이클 레빈 박사가 한 플래나리아 실험입니다. 이분 유전자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오직 몸의 전기 신호 패턴만 살짝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머리가 2개인 플래나리아가 태어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몸의 형태를 결정하는 정보가 DNA에만 저장된 게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자, 이제 전체적인 설계도를 봤으니까 그 안에 좀 더 구체적인 배선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지혜죠. 차크라와 경락. 과연 이것들도 현대 과학의 언어로 번역이 가능할까요? 이거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고대 차크라 지도를 현대 해부학 지도 위에 딱 겹쳐보면요. 주요 차크라라고 불리는 지점들이 우리 몸의 핵심 신경 다발, 즉 신경총과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선의 위치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고대인들이 이미 우리 몸의 신경, 호르몬, 면역 시스템이 만나는 중요한 정보 교차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침술에서 말하는 기가 흐르는 길, 즉 경락의 실체는 뭘까요? 현재 과학계에서는 크게 2가지 유력한 후보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논란이 좀 있지만 프리모 혈관계라고 불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고요. 다른 하나는 훨씬 더 유력한 후보인데 바로 우리 몸 전체를 거미줄처럼 감싸고 있는 근막 네트워크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 이 근막은 누르거나 당기면 미세한 전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바로 기의 흐름에 대한 가장 현대적인 번역일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까지 몸의 설계도와 배선을 봤으니 이제 그 안을 흐르는 신호 자체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계속
에너지, 파동, 진동 이런 단어들을 썼는데 사실 좀 모호하게 들리잖아요. 이제 이 단어들이 현대 물리학의 언어로 번역되면 얼마나 구체적인 현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동 또는 진동이라는 말을 과학적으로 번역하면 크게 세 가지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생체 광자. 놀랍게도 우리 세포들은 서로 미세한 빛을 쏘면서 대화를 나눈다는 겁니다. 둘째, 공명 현상. 마치 그네를 밀어주는 타이밍만 잘 맞추면 작은 힘으로도 그네를 아주 높이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특정 주파수의 에너지가 우리 몸의 특정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원리죠. 마지막으로 아직 논란은 있지만 세포 속의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일종의 배터리처럼 작동한다는 구조수 이론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원리들이 더 이상 그냥 실험실에만 갇혀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원리들은 이미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서 실제 병원에서 사용되는 최첨단 의료기술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정보가 약이 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는 증거들입니다. 펄스 전자기장을 이용해서 부러진 뼈를 더 빨리 붙게 하고 PENF, 미주신경에 미세한 전기 자극을 줘서 난치성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고 VNS, 심지어 특정 주파수의 전기장을 이용해서 공격적인 뇌암세포의 분열을 멈추게 합니다. TT-Fields. 이름은 다 다르지만 이 모든 게 바로 파동의학이 현대적으로 번역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여기서 의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의학이 몸에 화학적인 물질, 즉 약을 넣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몸에 정확한 정보, 즉 주파수나 전기 패턴을 입력해서 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약 대신 주파수를 처방하는 시대가 정말로 온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아무리 흥미롭다고 해서 이걸 과학과 신비주의를 마구 섞어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디까지가 검증된 과학이고 어디부터가 위험한 유사과학인지 그 선을 명확하게 긋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히 양자라는 단어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왼쪽에 있는 양자 생물학은요, 식물이 빛을 에너지로 바꾸는 광합성처럼 우리 생명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미시적인 양자 효과를 연구하는 진짜 과학 분야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처럼 이 멋진 과학 용어를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생각만으로 현실을 바꾼다거나 양자 치유 같은 말을 하는 건 양자 신비주의, 즉 유사과학입니다.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든 번역 노트를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첫째, 막연했던 에너지 설계도는 이제 생체 전기장이라는 구체적인 과학 용어로 번역됐습니다. 둘째, 기회 통로는 근막 네트워크 같은 만질 수 있는 물리적 구조로 번역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유라는 개념이 단순히 화학물질을 투입하는 걸 넘어서 정보를 수정하는 과정으로 번역될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봤습니다. 수천 년 된 지혜를 현대 과학의 언어로 번역해보니 생물학은 단지 화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전기와 정보에 대한 과학이기도 했죠. 만약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의학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상상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몫입니다.